자, 봅니다. 자, 우리가 예술 16번 지문이지, 그지? 자, 첫 번째 단락 보면 우리는 어떻게 끌고 왔어야 되냐면, 자, 미켈란젤로, 자, 깜피돌리오 광장을 설계했다. 그죠? 이렇게 끌고 가고, 자, 그 오른쪽 문장에 보니까 깜피돌리오 광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자, 칠판 보세요. 자,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깜피돌리오 광장 만들었다, 설계했다. 물론 앞에 이제 타원형 얘기가 좀 나오죠. 그치? 근데 왜 타원형을 강조했는가를 우리가 좀 봤어야 되는 건데, 여기 이제 타원형. 자, 문제 푸는데 얘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예술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면, 자, 우리가 특정 예술. 특정 예술 대표적인 게 바로 회화와 건축이라 그랬어.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라 그랬냐면, 자, 바로 표현 기법과 표현 방법 혹은 표현 기법과, 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그 다음에 효과 의도.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읽어가라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특정 예술 회화 건축. 여기서 우리가 건축일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광장 중앙, 깜피돌리오 광장이죠. 요 중앙에는, 자, 기마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기마상 밑에는, 자, 바로 뭐가 있다? 그치? 별 모양의 장식이 있다. 순서가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죠. 전체 흐름 속에서. 자,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자,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보자. 세 번째 단락. 깜피돌리오 광장은, 자, 원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자, 구현된 공간이기 도하다. 자, 도 동그라미. 자, 보조사의 중요성이죠. 보조사. 자, 원은 중심과 둘레로 이루어져 있어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과 둘레를 향하는, 자, 확산성 두 가지 속성. 자, 원에 대한 얘기로 끌고 갑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졌어. 확산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광장은 확산성이 아닌 집중성. 자,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확산성, not, 집중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어머나, 떨어뜨리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눈에 보여야 되니? A, not, B가 눈에 보여줘야지. 그럼 체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 체크해주고 여기 밑줄 쳐줘야지. 이때 요 녀석을 우린 뭐라 그랬습니까? 출제 요소라가 돼 있지. 자, 요걸 우리가 잡아줬어야 되죠. 그렇다면, 자, 확산성이 아닌 집중성으로 끌고 가면서, 자, 결국 여기서 원하는 것은, 거기, 뭐였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자. 밑에 네 번째 줄. 자, 기마상으로 집중하게 되고, 그치? 광장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돼. 기마상을 집중하게 되고, 기마상, 집중, 그 다음에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쭉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위계감까지. 됐습니까? 효과 의도까지 쭉 만들어지지.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풀어나가야지. 자, 밑에 뭐가 있어? 1번 문제 보니까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그쵸? 자, 이것과의 우리가 차이를 좀 잡아줘야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어디가 기억이냐면, 자, 요 녀석이 기억일 거야. 깜피돌리오 광장. 그래서 그럼 구겐하임과의 차이를 보면, 우리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기억 보시니까 깜피돌리오 광장. 깜피돌리오. 자, 뭐였습니까? 집중성이지. 자, 특히 여기서 우리가 끌고 갈 때는, 자, A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거기에 구겐하임. 거기 보기에 뭐가 보이니? 밑에서 두 번째 줄. 원의 확산적 속성. 이게 보여야지. 확산성. 됐습니까? 이 차이가 보여죠?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뭐니? 자, 우리가 텍스트에서 확산성, not, 집중성 이렇게 얘기했다. 뭐가 출제요소? 얘가 출제요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둘의, 자, 뭐가 보입니까? 자, 차이가 보이죠. 하지만 이 차이에서 우리가 뭘 잡아줘야 돼? 기준 잡아야지. 자, 그 기준이 바로 뭐니? 원의 속성이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요 녀석이 바로 출제 요소로 이렇게 나왔다. 그치? 정답은 우리가 3번이죠. 자, A는 자, 원의 주변이 중앙 공간의 집중성이 아니라 바로 뭐다? 확산성이다. 그치? 이렇게 끌고 가면 되지. 자, 오른쪽에 적어. A not B. A not B. 자,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우리가 17번 있잖아요. 자, 17번. 자, 요거 어렵지 않아요. 자, 17번. 자, 풀어보자. 시작. 이거 우리 했니? 헐, 대박.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 미리 풀지 마라. 자, 인문지문과 그 예술지문의 읽는 법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자, 우리는 인문지문과 예술지문은 자, 논증으로 읽어라.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 특히 인문지문에서 학자이론 무엇 어떠하다. 그치? 요 학자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견해, 관점, 주장.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예술도 마찬가지라 그랬어. 그치? 예술, 무슨 주의. 자, 이런 거 우리는 뭐야? 예술적 경향이라고 하지? 예술 경향.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어? 예술가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럴 때 우리는 무엇? 자, 무엇은 선생님이 화제라고 했고요. 자, 뒤에 때는 우리가 서술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 서술. 이때 도식화를 시키면 A는 B이다.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 논이라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증이 나오게 되는데 증에서 우리 B'을 잡아내야 돼. 그렇지? 순서가 이렇게. A는 B다. 왜냐하면 B'이기 때문이다. 이 앞에가 일반적인 큰 범주고요. 자, 뒤에가 구체적 범주라 그랬어. 자, 후려쳐서 얘기하면 자, 앞에가 미남. 그럼 뒤에는 코가 옷도. 앞에가 과일, 그러면 뒤에는 사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보자. 거기 첫 번째 단락 한번 볼게. 자, 칠판 보세요. 선생님이 해놨어. 자, 거기 보시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지? 표현론과 그 다음에 모방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러지? 첫 번째 단락에서.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읽어야 돼? 예술은 무엇인가?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는 A는 B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무엇은 어떠하다. 이렇게 읽어줘야지. 무엇은 어떠하다. 무엇은 자,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무엇에 해당하면서 자, 이 녀석이 바로 화제야. 그치?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렇게 읽어줘야지. 맞습니까? 이렇게 읽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B이다. 어떠하다에 해당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가 뭐갑니까? 자, B'이 나오죠? 몇 가지? 두 가지다. 됐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뒤에 또 나눠지지. 그치? 얘도 또 하나의 어떤 뭐라고 보면 돼? 증이라고 보면 되지. 왜? 얘가 논이고, 자, 여기 뒤에 나오는 게 증이지? 근데 여기서 또 논이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증에서도 또 논이 시작돼. 그러면 학자 이론, 무엇?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얘 들어가야지. 예술은. 됐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줘야죠? 자, 바로 예술은. 어떠하다. 자, 표현론은 뭐라고 돼 있냐? 거기에, 글쎄. 저기 표현론은 그지 신적 창작이다, 그지? 신적이다, 그지? 자, 모방론은 뭐야? 모방론, 자, 화제 똑같아. 동등해야지, 화제. 뭐? 예술은. 그렇지, 이렇게 가져야지. 자, 뭐니? 신의 반대. 자, 상대성으로 끌고 와야 돼. not 신. 됐습니까? not 신.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거기는? 그렇지, 인간적 창작인 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증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럼 보자. 첫 번째 단락 봐봐. 예술이란 무엇이다. 자, 근원적 물음에다 표현에다 A라고 써봐. 자, 모방론에 B라고 쓰시고요. 그럼 두 번째 단락. 자, 두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A였죠. 그치? 두 번째 단락에다 A라고 써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반면 나왔잖아요. 그치? 거기다 B라고 쓰시고. 자, 그 다음 단락 봅니다. 피그말리온형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자, 거기 앞에다 A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반면 제육시스형, 자, B라고 쓰세요.
자, 그리고 각각을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아주 내용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텍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텍스트가 되어 있으면 자, A는 A, B야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순서대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A, 자, 그 다음에 B. 요 순서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둘의 어떤 상대적 차이를 잡아줘야지. 상대적 짝을 잡는다. 그게 우리 이제 차이. 그래서 얘는 신적이다. 그럼 not 신적. 됐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줘야지. 끌고 가줘야지. 자, 그렇다면 1번에는 정답이 몇 번? 4번이죠. 예술은 무엇이다? 예술의 본질에 대한 기억, 니은의 시각의 차이 밑줄 쳐. 시각의 차이. 자, 이건 뭡니까? 관점, 입장, 견해. 그치? 왜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번 문제.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A를 보니까 피그말리온형이에요. 피그말리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론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장점. 그치? 자, 정답 몇 번? 말 같지도 않은 거 잡아내시면 되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 3번이죠. 용이 날아오르도록. 그쵸?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찍어서 그림을 완성한다. 자,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하네. 자, 먼저 우리가 19번 한번 풀어볼까? 자, 19번 금방 풀 수 있습니다. 19번. 자, 시작. 자, 요거 한번 보고, 자, 그리고 바로 텍스트. 첫 번째 단락만 보고 바로 문제 풀 수 있지, 그지? 자, 가봐. 자, 칠판 봐봐. 자, 요 내용이지. 첫 번째 단락에서. 자, 영화적 재현과 그 다음에 만화적 재현. 자, 여기서부터 게임 끝난 거예요. 왜? 거기 우리가 첫 번째 움직임의 유무.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자, 여기 영화적 재현. 그죠? 얘가 무엇이죠? 영화적 재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기준이에요. 맞죠? 움직임을 앞으로 끌고 와도 돼요. 무엇은 어떠하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영화적 재현은 자, 움직임 한번 볼게요. 자, 영화는 움직임이 있대요. 만화는 움직임이 없대요. 자, 그러면 영화를 끌고 갔을 때 자, 시간. 여기에 우리 어떤 말이 있어요? 즉 이런 말이 있죠. 그치? 즉, 시간이 바로 사물의 운동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응성이야. 대응성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고 요거를 이해하셔야 끌고 가실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 영화적 재현은 사물의 운동, 즉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는 건 움직임이래요. 선생님이 이해한 바로는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건 시간의 흐름인 거예요. 1초, 그 다음. 됐습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시간을 빨리 돌리면 미안합니다.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만화가 나옵니다. 만화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 시간을 끌고 갔어야죠. 왜? 둘의 관계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자, not A와 자 A의 관계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둘의 어떤 상대적인 짝을 잡아내야지. 얘가 시간이야 그럼 밑에는 어떻게 이해해? 그치? not 시간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되게 중요했냐면 이 문장이 제일 중요했어. 만일, 만약. 그렇지. 그치? 요 문장 자체가 진짜 중요합니다. 만일, 만약. 자, 왜 이 문장이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요런 문구는 잘 보라 그랬어. 어떤 문구가 우리 잘 보라 그랬냐면 A면 B. 그치? A 따라 B. 자, 그 다음 A 통해 B. 뭐 A로 인해 B.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우선 세 가지만. 자, 이런 건 철저하게 인과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해석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출제 요소의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존재한다면 그러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쳐주고 화살 쏴줘야죠. 왜? 늘 이렇게 표현하라 그랬죠. 그치? 읽기 과정 이유다. 됐어요? 그리고 이 문장 다음에 그러나 그런 데가 없을 거예요. 그치? 그럼 똑같은 얘기 나와야죠. 뭐가? 상상을 통해서. 그렇지? 움직임. 됐습니까? 왜? 갑자기 움직임 왜 나왔어? 봐봐. 이렇게 이해해야 돼. 영화적 재현에서 시간은 사물의 운동, 즉 움직임이 있다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만화에도 시간이 있다면 그렇죠, 움직임. 됐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있다면 읽기 과정 이후고 읽기 과정 이후가 바로 뭐야? 상상이지. 그치? 상상을 통해서 움직임이 있다. 자,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뭐예요? 1번이죠. 영화는 사물의 움직임.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적어. 오른쪽에 뭐라고 적으시냐면, 자, 상대성이라고 적어주세요. 상대성. 그치? 이렇게 읽었으면 되게 잘 읽은 거다. 됐습니까? 특히 아까 쌤이 자 언급했던 거 두 번째 줄 봐봐. 자, 영화는 자 사물의 운동 요거 밑줄 쳐봐. 즉 시간을 재현한 예술 밑줄 쳐. 그러면 즉과 이 둘을 엮어. 자, 그리고 쓰세요. 대응성이라고 적어줘요. 대응성. 대응성은 늘 출제 요소예요. 알겠지? 거기 나와 있는 사물의 운동 그 다음에 시간 대응성. 자, 됐습니다. 자, 넘겨요. 자, 읽기 방법만 알면 되게 쉽죠. 자, 여기서 묻는 것은 우리가 둘의 차이예요. 인상파 이전과 그 다음에 인상파의 차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읽어줘야지. 자, 우선 통시입니다. 통시. 그죠? 통시.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쌤이 자, 원리를 설명할 때 자, A는 A고 그 다음에 B는 B란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통시예요. 그럼 통시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변화. 됐죠? 변화. 자, 그래서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이것은 바로 이제 차이입니다. 이때 이 통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흐름은 뭐냐면 자, A, B라고 하지만 둘의 관계는 자, 상대적인 관계예요. 상대적 짝관계입니다. 상대적 짝짝. 자, 그래서 여기서 적었듯이 자, A와 not A의 관계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거예요. 인상파 이전에는 뭐냐면 여기를 잘 이해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에서 틀린 친구가 어떤 거냐면 거기 우리가 세 번째 줄한 거,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인상파 이전에 19세기 와드는 배경 지식이 없이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배경 지식에다 X를 빡 쳐버리면 난리 나는 거야. 됐지? 자, 배경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사건이나 인물 사상 등을 주제로 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자, 그래서 인상파 이전에는 배경 지식, 특별한 사건과 인물, 그 다음에 구도, 정교한 채색, 뚜렷한 윤곽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줘야 돼? 완전히 생뚱맞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not 배경 지식, not 특별한 사건 인물, not 구도, not 정교한 채색, not 뚜렷한 윤곽선. 됐지? 이렇게 읽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이 아니라 자, 어떤 얘기로 끌고 왔습니까?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줄. 그렇지. 이렇게 나오잖아. 일상적인. 평범한. 그렇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어쨌거나 이 둘의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예요. 얘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얘는 뭐예요? 특별한. 얘는 뭐니? 일상적인 평범한. 됐습니까? 윤곽선도 전부 다 뭉개버렸죠. 그렇지? 자, 그래서 그렇게 읽었다면 자, 정답은 우리가 2번이 되는데 1, 2, 3, 4를 묶어보세요. 1, 2, 3, 4 묶으면 뭐니?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1, 2, 3, 4를 묶으면 차이점. 자, 동그라미 5번은 뭐예요? 공통점입니다. 공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공통점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체크하라 그랬지, 쌤이. 그치?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 봐봐. 동그라미 1번. 자, B는 고유한 색.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B는 배경지식. 자, 동그라미 3번. 자, A는 일상적인 풍경과 평범한 사람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A는 기본색과 무채색.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A는 정교한 채색. 됐습니까? 이런 키워드로 해서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차이.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맞아서 잘하네, 녀석들. 아주 잘해. 자, 됐습니까? 자, 사회지문. 사회지문 같은 경우도 무슨 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점, 그 다음에 입장, 견해, 그리고 사회와 관련된 여러 어떤 학자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들의 어떤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점, 견해, 입장이 나오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 뭘로 풀면 돼요? 그렇지? 논중으로 풀면 돼요. 그렇죠? 뭐처럼? 자, 인문지문처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문지문을 먼저 했고요.
자, 여러 가지 개념을 던져주고요. 그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또 그 중에 꽤 많은 게 바로 어떤 제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도에 대한 어떤 PS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요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자, A 제도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자, 이 제도에 대한, 자,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자, 개념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특징이나, 자, 속성, 그 다음에 특성,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자, 뭐가 나오죠? 장단점 나올 거예요. 장점 나옵니다. 그죠? 장점이나 또 효용성. 자, 이런 것들을 던져줘요. 그런데 갑자기, 자, 여기서 P가 탁 나오게 되죠. 자, 요 P라는 것은 뭡니까? 이쪽에다 적을게. 자, P라는 것은, 자, 한계, 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 그지? 프로블럼. 그치? 요즘에는 강사들이 저 PS를 너무 여기저기서 막 남용을 하지. 선생님 10년 전부터 강의했는데. 그치? 그래서 어쨌거나. 자, 그래서 저렇게 갑니다. 그치? 그렇게 되면 A제도에 문제점이 생기잖아. 그러면 저 P를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B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개념, 특성, 그리고 솔루션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장점, 그렇지, 똑같이 효용성,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의나 전망까지 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제도가 두 가지.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이 둘의 관계는 뭐야? 상대적인 짝의 관계지 또. 그렇지? A와 not A의 관계로 자, 갈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해볼 거예요. 해볼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요 다음 지문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죠. 이제 우리가 방금 이렇게 했던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검은색이네. 빨간색. 내 빨강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선생님이 여기 독서 스텝 1에서는 경제 지문을 딱 2개만 실었어요. 2개만 실었어요. 이제 스텝 2로 넘어가면, 스텝 2는 이걸 끝난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것과 스텝 2의 중간 형태의 교재가 있습니다. 바로 고이저버 나빌레라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걸로, 원래는 그 교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재를 먼저 하고, 고3 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르집으면서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그냥 끌고 내려온 거예요, 고3 걸. 1년 후에 하는 걸. 자, 그래서 이 경제는 말이죠. 크게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개념을 던져주고요. 그치?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개념과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과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어, 텍스트가. 개념을 던져주고 그냥 거의 인과관계로 막 해요. 그래서 경제는 그냥 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개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전체 큰 개념, 그래서 정의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게 사례. 사례니까 우리가 어떤 증이죠. 쉽게 설명하는 거. 이 부연이라는 것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 자세히 설명하다.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례, 부연. 사례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사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연.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이해해야지. 여기서가 바로 이제 이해력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이해력. 이해력. 그래서 경제 지문에서는 이해력이 정말 되게 중요해. 이해력. 자, 그런데 이해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왜냐면 경제 지문에서는 정말 모르는 단어들이 정말 죄다 천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해력을 했을 때 하나하나 다 얘기할 것 같잖아. 절대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음 지문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다음 지문에서 텍스트에서는 이자율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바로 이제 문제에서 금리를 던져줍니다. 이자율과 금리는 같은 말인데요. 이자율이 금리다라는 설명이 텍스트에 없어요. 그냥 던져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경제적 공부 따로 해야 돼요? 아니, 그냥 기출에 나와 있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평가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지문이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기초를 활용해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정도로 충분해 라고 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요 다음 자, 할 때 자, 이렇게 나와요. A는 B이고 그 다음에 C는 A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어떻게 나오니, 선지에서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던져줘. C면 B니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똑같은 게 나오면 이렇게 연결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연결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게 나오면 연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과학기술에서 자세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선제에서 A면 C는 B니 이렇게 나오니 맞는 거죠. 이러면 3점짜리인 거예요. 정리 안 해놓으면 안 보여요. 이해하죠? 아주 중요하다. 요거 나중에 저기 과학기술에서 인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쌤이 3가지의 선지 유형을 던져줄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그렇게 한번 갑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이제, 그냥 사회 지문의 전체 흐름이다. 벌써 다 까먹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문 하나하나 보면서 쌤이 하나하나 끌고 올 테니까 잘 봐. 자, 이제 얘입니다, 얘. 그치, 얘. 자, 설명해 드릴게요. 갑니다. 할인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할인율은 이자율의 역이래요. 그럼 게임 끝났어. 이자율은 플러스고, 할인율은 마이너스잖아. 그치? 자, 어느 은행에 갔더니, 자, 우리는, 자, 이자율 10% 드릴게요. 이때 우리 하나만 더 알아도. 이자율과 똑같은 말이 금리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다음 질문할 때 설명해 줄게. 이자율과 똑같은 말이 금리야?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우리 은행은, 자, 이자율, 자, 10%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우리가 10억을 맡기면 머릿속에 뭐예요? 1년 후에는 11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예요. 자, 근데 할인율은 이자율의 역이야 라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그치? 설명을 해줬어요. 그치? 자, 그러면 내 원금이 11억이에요. 자, 근데 할인율이 10%래요. 그러면 뭐예요? 11억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은행에서 우리 은행은 할인율이 10%입니다. 예금하세요. 누가 예금하겠니? 11억을 맡기면 10억이 되는데 따라서 얘는 긍정부정. 마이너스 되는 거죠. 결국 할인율은 손해에 관련된 얘기지. 그치? 이자율의 역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갑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에 대한 내용은 이 얘기예요. 자, 놀이동산을 지으려고 하는데 찬성과 반대로 나눠졌어요. 그죠? 그래서 자, 찬성하는 애들은 자, 경제적 가치 그걸로 끌고 가죠. 찬성은 경제. 얘들아, 경제 얘기 나오면 자, 무조건 머릿속에 잡아. 돈이야. 그냥 무조건 돈 욕망. 그지? 그래서 찬성하는 거죠. 놀이동산을 반대하는 자, 그 아이들은 자, 뭐예요? 자연보호를 해야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 반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자, 놀이동산을 찬성하는 애들은 자, 어떤 경제, 즉 돈, 이익을 중요시하는 애들은 할인율을, 이건 마이너스잖아. 그지? 뭘 해도 마이너스에 할인율을 적용하면 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니 낮게 적용하겠노. 그렇지. 덜 마이너스로 적용할 거야. 손해가 덜 나게. 맞지? 자, 그러면 반대하는 애들 어떻게 하겠어? 할인율을 이거 하면 엄청난 손해예요. 그러면서 높게 적용하겠죠. 그렇지? 이걸 이해했으면 게임 끝이야. 자,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 봐봐.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 끊어.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잖아요. 그렇지? 반대니까 높은 할인율.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 자, 끊으세요. 얘 뭐죠? 반대죠. 그럼 당연히 높은 할인율. 정답 2번. 자, 3번에 개발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어. 찬성이죠. 그러니까 덜 손해로 끌고 가야지. 낮은 할인율. 놀이동산이 소득, 돈이죠. 소득 증진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 끊어. 찬성이죠. 그러면 낮은 할인율. 자, 동그라미 5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뭐죠? 돈이죠.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려. 그렇지?
판단되면, 자, 이건 찬성 반대? 반대. 그러니까 높은 할인율. 이렇게 끌고 가줘야 우리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바꿔치는 거 뭐죠? 높니, 낮니. 자, 그거 중심으로 전부 다 선지가 이루어져 있는 거야. 됐지? 높낮. 자, 됐습니다. 잠깐 쉽니다.